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2021년을 정리하며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에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전략을 세우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성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하고 혼란스러웠던 2021년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시장을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 유동성, 그리고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자금이 시장에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에서 집장만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은 사회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을 더 들끓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주택 공급을 하지 못했고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억누르기식 부동산 규제 정책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공급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급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난무할 정도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부모 찬스를 쓸 수 있거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현 정부는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놓았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며 꼭 기억하고 싶은 정책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정책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전년 내 기본세율의 10%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자는 10%에서 20%로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중과폭이 상향되었고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70%의 양도세, 2년 미만일 때는 60%의 양도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4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6%에서 42%가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최고 70%가 넘는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팔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거래될 물건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증여가 역대급이었다고 신문 방송 매체에서 연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입니다. 2020년까지 다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 경우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최초 취득일 기준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바뀌게 됩니다. 2021년 1일부터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일을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 시행을 20일 앞당겨 12월 8일 전격 시행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의 계약사항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 군 단위를 제외한 도, 세종시, 제주도가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이제 의무입니다. 2021년 기억해야 할 부동산 정책 마지막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추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시사경제 용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정해진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전에는 보유한 주택을 10년간 장기 보유했을 때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이후에는 10년 보유와 10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0년 보유만 하면 40% 적용받고 10년 거주까지 해야 80%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따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정책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21일입니다. 2022년 시행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거주 완화와 또 공급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으로 2년 의무 거주가 있었는데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계약을 맺고 2년간 유지한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서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대상이 되고 계약 시점에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디 이 모든 노력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 정책과 싸우지 말라는 말 있죠. 싸우기보다는 빠른 적응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성투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